지금 이렇게 한국, 미국 무제한 통화 수합 요청 뭐 그래서 3,500억 불, 485조 한미 이제 통화 수합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뭐에? 관세 협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게 지난주에 그 상무부 장관이 러트링 나와서 이제 얘기하면서부터 이제 더 형식화되고, 그 다음에 지난주 같은 경우, 지난주가 아니죠. 9일날 여기 방송기자협회에서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얘기를 하셨죠. 이분이 실제로 뭐 한국은행, 뭐 재경원 이런데 재경부에도 오래 계시고 그래서 되게 거의 그 이창용 총재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뭐 거의 그런 분에 가깝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부터 이제 통화 수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통화 수합이 실제로 이제 뭐 김동 대표님이나 기타 다른 분들이 계속 얘기하면서 이 환율 전망하는 데 있어서 원화가 계속 약세 쪽으로 포커스했던 이유가 결국은 3,500억 불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 투자 펀드 부분 이거 어떡할래? 이거 실제로는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적어요. 외환보유고가. 외환보유고가 4,100억 불 정도 되는 건데 거의 3,500억 불을 어디서 가져와요?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나라 통화 수합 할 때도 몇백억 불이었어요. 뭐 300억 불, 600억 불 뭐 이런 수준으로 통화 수합 했었는데 무슨 3,500억 불 어디서 가져와요, 이거. 조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통화 수합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라 신용 대출이에요. 그냥 크레딧 라인 주는 거거든요. 마통이 뭐 크레딧 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필요할 때 달러 계속적으로 무한대로 돈 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상품들을, 그러니까 그 크레딧 라인을 미국이 왜 줘야 될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달러 원화 같은 경우는 글로벌 통화도 아니에요. 지금 국제화된 통화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실제로 원화가 강세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 통화 수합 때문에 계속 강세가 못 되고 약세가 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1,490원대 계속 유지하고 있고, 원래 한 1,450원대까지 내려갈 것 같았는데 못 내려가고 있는 게 이것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얘기가 나와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될 거냐라는 이슈가 제일 커요. 실제로 통화 수합 밖에는 대안이 없어 보여요. 솔직히 3,500억 불 우리가 그냥 외환보유고에서 꺼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4,100억 불밖에 없는데 잘못해서 주는 날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진짜로 잘못되면은 재정위기 IMF 위기 같은 그런 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는 금액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재경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통화 수합을 미국에 요청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거를 무제한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질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얼마 정도를 줄 수 있을지 이거가 결국 핵심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통화 수합이 그러면 왜 그러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나라가 외화 부채를 못 갚을 때 미국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원화 주면은 달러 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원화 찍어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 3,500억 불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은 우리가 막 찍으면 돼요. 근데 그 찍은 돈으로 미국에 주면은 달러를 주겠다는 얘기는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내가 다시 또 미국이 빌려주는 거랑 똑같아 보이는 거죠. 한국이 망하면은 뭐 못 받는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 그럼 내가 결국 독박인데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신용 리스크가 있고 정치적 부담도 있고 도덕적 해이 부분이 있어요. 상대국이 외환 건전성 확보한다고 수합에만 의존하거나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이슈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무한대 열어주는 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한대는 글로벌 통화들끼리는 하고 있어요. 뭐 스위스 프랑, 뭐 파운드, 그 다음에 엔화 이런 기축통화들끼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게 그 라인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거를 요구한 것 자체가 저게 진짜 해줄 거라고 얘기했다기보다는 그냥 질러보고 그 다음에 3,500억 불이라도 좀 받아보자 라는 수준일 것 같아요. 외환보유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는 1조 2,900억 달러 중에서 5,500억 불이어서 한 42% 정도를 투자 이번에 하는 건데, 이거 말고도 실제로 외환보유고 말고도 일본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얘네는 당연히
통화 수합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말고도 결국 통화 수합 라인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일본은. 그다음 근대에 비해서 우리는 그 통화 수합 라인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0이 됐어요. 예전에 코로나 때랑 뭐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랑 라인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라인이 이제 없어졌고, 그러면 4,100억 불 있는데, 그쯤 있는데, 이거보단 조금 많은데, 몇십억 불? 근데 3,500억 불 정도로 이걸 달라는 건데, 그럼 거의 85%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줘야 되는 금액이 생기면은, 저도 계속 이제 방송에서 이거 줘야 될 돈을 사서 줘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주든, 뭐 나라에서 주든, 뭐 산업은행이 보증을 쓰든, 어쨌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원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야 되는 수요가 너무 많은 거죠.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가, 원화가 강세가 세게 갈 거라고 기대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떨어지면 달러 사자, 떨어지면 달러 사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 결국 수합 다 3,500억 불 한도로 해준다. 수합 결렬된다. 그 다음에 조건부로 다는 아니지만 조금 해준다. 뭐 이 정도,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가지고 본다고 치면은 결국은 한도 수합 체결하면은 1,300원대까지 1,300원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왜냐면 이거 무한대로 해준다는 얘기는 이건 뭐 그러니까 3,500억 불 해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기존에 있는 통화가 저것 때문에 눌려있던 게 1,350원, 1,300원대쯤 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못 가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었는데 저걸 수합으로 해결을 했으니까 수급이 이제 괜찮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B 수합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수합이 결렬이 되면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패닉셀링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1,500원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1,600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수입물가 폭등하고 그러면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겠죠.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크라이시스에 가까운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크라이시스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수합 라인을 어떻게든지 1,000억 불이든 2,000억 불이든 받고 그걸 가지고서 조건부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조건들을 다 받아서 관리를 잘 해야 지금 현재 환율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다시 관세를 내라고 러트닉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수합 뭐 얘기하고 투자 안 한다고 하고 그럼 이제 관세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주가들 특히 이제 지금 관세에 영향력에 있는 지금 철강, 자동차 이런 데들은 임팩트를 받겠죠. 그러면서 그 두 가지가 실제로 우리나라 고용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것들에 대한 주고받는 게임을 결국 정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 어떤 우리나라 환율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라고 예상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미 말을 꺼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GPT는 시뮬레이션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가정은 이렇게 넣었어요. 1,400원에서 시작한다고 치고 그리고 주간 데이터 정도를 시뮬레이션 한다고 치고 그리고 3,500억 불 필요하다고 쳤을 때 시장 충격은 1빌리언 하는데 0.06% 정도씩 이제 임팩트가 있다고 치고 우상향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고유 변동성은 주간으로 봤을 때는 0.8 정도 움직일 변동성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1,600원 넘어가면은 그래도 정부가 개입을 할 거다. 인터벤션 할 거다. 라고 봐서 평균 회기로 조금 준다. 주당으로 봤을 때는 거기 넘어가면. 그 다음에 수합은 없다는 거랑 있다는 거랑 두 개 나눠서 현물이랑 두 가지 나눠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3,500억 불인 수합 80에 현물 20에 보유액 없는 걸로 치고 이렇게 쳤을 때 했을 때로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10% 정도는 절하된다라고 했을 때 소비자 물가지수 오른다. 수입 물가 오르니까.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가정을 이렇게 하고 그냥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렇게 패스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이런 패스를 만들고 3,500억 불 수합 라인을 결정했을 경우에 패스를 여기서부터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는 거를 갖다가 막 넣어가지고 그냥 랜덤하게 변동성을 해서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분포를 다시 보니 1,450원, 1,470원 정도까지가 확률이 분포상으로는 제일 많은 거죠. 그냥 막 던진 걸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위로 가냐? 위로 가는 건 잘 아니에요. 1,500원이 넘어가면 다시 내려오는 형태의 모습들로 갈 수가 있다. 결국은 수합 라인만 해결하면은 그렇게 달러원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이제 월스트 케이스가 얼마나 갈까를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수합 라인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대략 1,600원 선 중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과거 경험상 밑으로 확 내려오니까 그래서 평균 여기 정도 있다고 보고 1,500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평균대로 그래서 수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통화 수압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다. 여기 뉴스들을 보시면은 통화 수압 일지 보시면은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때 300억 불 했었어요. 코로나 때 600억 불 했었어요. 근데 지금 걔네들이 얼마 달래요? 3,500억 불 달래요. 이게 우리 IMF 맞을까봐 이런 거 조금씩 해주고 연장 해주면서 했던 건데 이거를 풀로 주겠어요. 그러다 이거 3,500억 불 주겠어요. 이것만 생각하면은 달러원이 자꾸 이제 오히려 달러가 강세가 될 거다. 원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물론 근데 수합이 얘기가 잘 되고 관세 협상이 잘 통과가 된다면 달러원 같은 경우는 1,400원대까지 다 내려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봤듯이 쉽지는 않다. 그리고 대신에 이 수합 라인은 뭐 전격적으로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진짜로 수합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1,200원도 그냥 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1,000원, 1,200원 바로 깰 수도 있어요. 그냥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다 리스크는 있다. 근데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치적 부담도 있고 우리나라 원화가 글로벌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걸 전향적으로 우리나라 뭐 글로벌 통화로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 돼 있는 우리나라 그냥 국내에서만 원화가 운용되고 있었던 부분을 풀어주고 국제화 시키고 막 이렇게 갈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못 갈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로 상태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은 그렇게 달러가 굉장히 약세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